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우 시끄럽네요. 오랜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간만에 토요일날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제가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지금 다육이들 다시 좀 일광욕 좀 하라고 선텐 좀 하라고 거리대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도 사실은 영하예요. 그런데 햇볕이 비추는 지금 제 베란다의 온도는 영상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베란다 안의 온도는 4.5도, 3도, 지금 이렇게 2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우 시끄럽죠? 새들 소리에 자동차 시동 소리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가고 있네요, 차가. 오늘은 제가 외출을 할 계획이 있어서 이 다육이들을 어떻게 하고 갈까? 제가 6시 안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왜냐면 이제 해가 지는 시간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그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요 다육이들을 최소한 4시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외출을 해서 4시 전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들여놔야 되나. 내놓은 지 지금 30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햇살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햇볕 좀 받아갖고 좀 예뻐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마 다육맘님들 지금 저랑 다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요 살구미인 금이요. 살구미인 금 살짝 옷 자랐어요. 벌써 살짝 옷 자랐습니다. 간격이 많이 좀 띄었어요. 이 살구미인 금은 키우기가 어렵다는 그런 표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물은 조금 아껴주셔도 괜찮습니다. 보면 이제 입장이 쭈글거릴 때 물을 주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좀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런 거는 보이실 거예요. 살구미인 금을 예쁘게 키우는 방법은 노상 거리대 1순위를 만들어주면 예뻐집니다. 모든 다육이가 그렇지만 항상 거리대 1순위가 되면 다육이는 그 다육이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우기가 힘들다, 까탈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거리대 1순위를 항상 얘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가 없는데, 그럼 다른 다육이는 항상 못 나가야 되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다육이가 힘든 다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런, 지금 얘는 그 킹마이더스라고 하는 다육인데, 제가 이름을 몰랐다가 진짜 키운 지 1년 넘고 나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이 킹마이더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 보통의 이런 그 창 다육이들은, 창 오팔리나도 그렇고요, 요 먼노도 그렇고요, 요런 다육이들은 햇볕을 조금, 그러니까 약한 햇볕을 받아도 심하게 옷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햇볕을 많이 원하는 다육이는 심하게 옷 자랍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요렇게 목대가 이렇게 쑥 자라는 다육이들이 왜 빨리 자라는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다른 이렇게 에케베리아 중에서도 장미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런 에케베리아, 로제트를 형성하는 에케베리아보다는 요렇게 목대가 있는 그 다육이들이 좀 더 속도가 빨라서, 저는 이 목대가 쑥쑥 자라면서 크는 다육이들이 조금 더 옷자람이 좀 빠르지 않나? 생장 속도가 그건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 합니다. 라일락도 그 다음에 뉴엔의 진주라든가 웨스트 레인보우라든가 이런 다육이들도 햇볕 관리, 햇볕을 잘 받게 해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말 예쁘게 자랄 수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자, 다육이들이 예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그 다육이가 거리대 1순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다육이도 소중하잖아요. 다른 다육이들 거리대에다가 내놓기 위해서 양보해주고 순환시켜주고 교대해주는데, 그걸 못 참고 옷 자라는 게 바로 요 살구미인 금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여름에 내내 이 살구미인 금은 거리대 항상 1순위였어요. 얘네들은 세포트 제가 키우고 있나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다 나와요. 4개 정도 키우는 것 같아요. 항상 거리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햇볕 돼지들입니다. 햇살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이런 느낌은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자기 얼굴에 햇살이 비치는데 마치 저에게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은, 제 인생이 반짝거려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짧은 순간적인 착각과 함께 행복감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옵니다.
다육맘님들이 가장 원하는 날씨가 이런 날씨잖아요. 습도 높지 않고 바람은 그냥 대충 살랑살랑 불어주고 햇살이 적당해서 다육이가 화상을 입지 않는 지금 딱 이런 날씨. 아, 이런 날씨가 한 6시까지만 딱 이어지면 좋겠는데 4시면 끝납니다. 4시 전에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냉해 관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 기온 날씨 예보를 제가 많이 안 해드렸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이렇게 베란다 통창을 닫아놓고 다육이를 살펴봤기 때문에 외부 날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도 외부 날씨가 오늘은 어떻다라고 하는 예보를 많이 안 해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다육이가 밖으로 딱 나가면, 아, 오늘은 6시까지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순차적으로 기온이 오후 6시에 영하 4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전에 다육이를 꼭 들여줘야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육이들이 일주일 동안 영상 8도에서 영상 28도 사이에 그런 온도에 적응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위를 이렇게 타면 또 냉해를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얘네들이 아마 그렇게 조금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냉해를 피해서 실내로 들어갔다가 다시 베란다 거리대 밖으로 내놓는다던가 할 때 이것도 좀 순차적으로 잘 신경을 써주셔야지,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다육이들 냉해 피해 또 바로 입을 수 있답니다. 이 운전 너무 사랑스러워요. 처음에는 이게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운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운전 물들인 거를 제가 봤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운 다육이더라고요. 이 은전이 굉장히 매력 있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착한 가격이 어디선가 만나면 얘는 좀 한번 또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다육이에요. 뭐 다육이가 그렇지 않은 다육이 없지만, 자, 저희 집 얼짱 다육입니다. 자, 색감 얼짱. 성격은 그닥 좋지 않은 3종 세트입니다. 성격 나쁘지만 얼굴 예쁜 뭐 그런 애들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친구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애프터글로우. 너무 예쁘죠? 색감. 진짜 어쩌다 이렇게 얘네들이 셋이서 쪼로록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옷자락이 좋아하고요. 성격 별로랍니다. 여기 앙팡금. 앙팡금 정말 너무 예쁘게 지금 색감이 이렇게 내고 있죠? 어쩜 이렇게 예쁜 노란빛을 내는지. 너는 어쩜 이렇게 핑크빛이 이렇게 예쁜지. 자, 혹시나 싶어서 생장점 싶어서 한번 보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지난 여름 온갖 폐악질을 하더니 이제 모범생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삐뚤어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자, 웨스트 레인보우, 이런 거 보면 또 키우고 싶어 갖고 홀딱 반하죠. 그런데 이제 얘한테 이제 대인 사람들은 이제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다시 사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너라도 잘 키울게 라는 생각 더 드는 그런 다육이. 앙팡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얘를 2번째 구입을 한 거긴 한데요. 너무 가격이 착하고 저렴해 갖고 제가 이제 모란장에서 얘를 한 포트에 3,000원에 사오기는 했는데 정말 얘 무자람 진짜 끝내주게 잘 무자랍니다. 얘도 항상 햇볕 거리대 1순위여야 하지만 저 미모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웃자랐는데 고고한 척하고 있는, 사실은 웃자라서 이러고 있으면서 우아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있는 앙팡금과 백봉입니다. 예쁘죠? 뭐 이랬든 저랬든 뭐래도 예쁜 다육이들입니다. 정말 목표를 가지고 예쁘게 키우고 싶은 다육이가 제 그 홍매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 홍매화를 보시면 관리 좀 1:1 그 압박 면접 과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저쪽 선반 안쪽에 있는 제 홍매화가 있는데, 그 홍매화 꺼내와야 되겠습니다. 구석에 있던 제 홍매화예요. 아니나 다를까. 약간만 신경을 안 쓰면 금방 깍지하고 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거죠? 제가 지금 얘랑 눈 마주침을 한 게 한 2-3주 만에 눈 마주침을 했는데 아주 그냥 통통한 깍지 몇 마리랑 놀고 있었습니다. 다 잡아냈죠? 자, 약을 칠 거예요, 얘는. 다른 다육이하고 이렇게 가까이 두면 되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깍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격리시키세요. 당장 격리시키고 눈에 보이는 큰 거는 다 잡아내고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있는 뭐 각종 민간 요법을 가지고 하셔도 좋고, 혹시 뭐 친환경 깍지약이 있다면 깍지약을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농약이 있다면 농약을 쳐도 되고. 저쪽에 깍지 한 마리 덜 잡았네요. 깍지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 참, 깍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께 뭐 말씀드리지만 깍지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깍지를 얼마 만에 다육 생활을 하고 얼마 만에 발견을 하느냐는, 그거는 내가 잘못하고 뭐 잘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는 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잡아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깨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초점이 맞나요? 자, 요게 바로 깍지예요. 이게 제가 일부러 까만색 요렇게 생긴 것들이, 자, 얘는 지금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깍지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깍지들은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약을 치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큰 깍지를 잡으려다가 요 화분 안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깍지가 지금 살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깍지가 생긴 다육이들은 박멸하기가 꽤 어려워요. 박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번 깍지나, 특히 손깍지가 더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얘네들을 약을 치거나 아니면 관리를 좀 특별히 해주셔야 됩니다. 홍매화 같은 경우에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부전나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홍매화예요. 파먹기가 쉽거든요. 얘네들이 뭐 이렇게 꼭 느낌에 유채꽃처럼 이렇게 여기가 막 이렇게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홀랑 다 파먹습니다. 아무리 두꺼워도 목대가 훅 꺾입니다. 애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면. 물 부족이거나 이런 현상은 하나도 없고, 추위를 타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신나게 제가 안 본 사이에 그냥 웃자라고 있었습니다. 신났죠? 맞죠?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생장점 주변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오고 너무 안 이뻐지는 거는요, 생장점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깍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위에다가 약을 살포를 해갖고 가루깍지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자, 외출하기 전에 한번 점검하려다가 그냥 이 홍매화 커다란, 아까 보여드린 크기의 한 2배 정도 되는 깍지벌레가 여기서 막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런 벌레 만나면요, 아마 여러분 심장이 막 터져 나갈 듯이 벌렁거리실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만나면 익숙해집니다. 제가 이런 거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건, 언제 어디서 깍지, 손깍지, 진딧물 이런 걸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 잘생기는 거 이제 만난 겁니다. 혹은 지금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한테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시면서 제 다육이한테 생긴 깍지 모습, 제가 깍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고 있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햇살 좋은 토요일 아침, 저는 밥 먹고 외출을 하렵니다. 외출하는 영상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저랑 같이 외출 가시고, 그 다음에 외출 돌아와서 다시 또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